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기술쌤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24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라고 나와있죠. 성이라는 말은 신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 구분할 때 생물학적으로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성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를 가지고 성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런 행동 특성이나 뭘 갖고 있을 때 남성이라고 한다. 또 이런 행동 특성이나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 때 여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애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쪽에서는 성을 볼 때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구분하고 있다라고 되는 것이겠죠. 사회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으로 성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으로 성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차이로만 성을 구분해버리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성을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심리적인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을 살펴볼 때 성 역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성 역할은 남성이나 여성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이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한국은 여성은 자녀를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 밖에서 경제적인 돈을 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 역할을 예전 시대의 성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시대에 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 역할은 시대가 바뀌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성 역할에 대해서 예전 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시대적으로도 시대 살아갈 때 불편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수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요즘 시대에 맞는 성 역할에 대한 것들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양성성, 남성과 여성이 양성 평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요즘의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공개 있을 때 여성은 힘이 약하니까 남성만 들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성이 둘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집에서 음식을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개념이겠죠. 남자도 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여자가 키워야 된다. 아이는 부부가 함께 키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같이 키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고 요즘 시대에 맞는 양성평등적인 생각으로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는데 요즘 시대에 맞는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성에서 남성의 생식기관과 여성의 생식기관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 공식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선생님 외에 이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비속어라든지 은어, 여러분들 사이에 통하는 말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용어, 공식적인 용어를 살펴보시고 그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성의 생식기관은 이렇게 참 책에 잘 나와 있죠. 잘 한번 읽어보시는데 선생님이 한번 중요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남성의 생식기관에서 여기 정소란 부분이 보이죠. 이 정소에는 정자라고 하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식세포가 부고환에서 잠시 있었다가 정관을 통해서 쭉 나와서 이 생식세포인 정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성의 생식기관을 통해서 여성의 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성분과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할게요. 옷이 될 수 있는 코팅,
정자를 감쌀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한데 그 성분들이 전립腺과 정낭에서 만들어져서 정자와 함께 섞입니다. 정자와 방금 말한 성분들이 섞이는 상태를 정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액이 이렇게 음경에 있는 요도를 통해서 나오는 현상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정소는 음낭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음낭에 들어있는 정소 주 역할이 좀 전에 봤다시피 정자를 만드는 것인데요. 정자는 체온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좀 낮았을 때, 바꿔 말하면 차가웠을 때 활동성이 좋다고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 뜻이죠. 그래서 좀 시원한 상태, 차가운 상태 유지하려고 이렇게 음낭이 있어서 체온보다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떨어져 있는데, 몸에 착 붙는 바지 같은 게 있게 되면 음낭이 몸에 붙게 돼서 정소가 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정자도 덩달아 뜨거워지는 바람에 생식세포인 정자가 활동성을 좀 잃을 수가 있다라는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만화에서도 보면 지나치게 몸에 붙는 바지를 입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화 나와 있죠.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여성의 생식기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용어, 정확한 용어를 살펴보시고요.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중요한 부분은 난소인데요. 이렇게 보라색 보이죠? 난소. 보라색은 아닙니다. 진짜로는. 난소. 이 난소에서는 생식세포인 난자를 만들어내는데요. 난자가 수란관이라고 하는, 나팔관이라는 이 관통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쪽 부분에 두꺼운 근육으로 된 이 부분을 자궁이라고 합니다. 이 자궁은 만약에 난자와 정자가, 혹시 여성 생식기관 통해서 들어온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되는데, 이 수정란이 이 자궁에 착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하는데, 착 붙어서 커가는 것을 태아가 큰다고 하는데, 아이가 큰다고 하는데, 이 태아가 자라는 곳이 바로 자궁입니다. 아랫배 쪽에 처음에는 한 주먹만한 정도 사이즈인데, 태아가 인체의 신비인데요. 태아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큰 크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가는 아기를 이렇게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태아가 이렇게 이 자궁에서 자랄 때는 태아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근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태아가 만약에 자란다면 그걸 위해서 몸에서 일부러 이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이 자궁의 근육에 피가 몰려서 여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태아가 좀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못해버린 상황이 발생하면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태아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오는 상태가 필요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미리 피가 이렇게 몰려서 푹신푹신한 상태의 자궁이 여기 피부가 파열되면서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월경 한다면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월경까지 잘 살펴보시는데요. 지금 말했던 남성의 생식기관과 여성의 생식기관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렇지 않은 여성과 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지 않은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이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월경 주기는 지난번 월경 시작했던 시기로부터 다음 월경 시작된 시기까지 그 기간을 월경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월경 주기가 일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월경 주기가 28일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29일도 있으니까 월경 주기가 며칠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용어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란 이런 것들이요. 임신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관에 들어온다면 여기 부분을 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은 혹시나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몸의 외부와 몸의 안쪽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여성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균 침입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성인 상태를 띠고 있는데요. 상당히 산성이라서 세균들이 죽어버리는데 정자까지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자는 정란과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성분으로 인해서 코팅된 상태,
보호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자의 크기가 엄청 작은 관계로 보통 이 지대 길이가 한 5, 6cm 정도 될 것인데요. 너무 작은 정자한테는 엄청난 길의 여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 오는 정자의 대부분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에서도 문이 좁고 힘들기 때문에 많이 죽어버립니다. 많이 못 들어오고요. 겨우 들어온 정자, 난자가 이렇게 자국 내에서 만나는 과정을, 만나는 순간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된 상태를 두 정자와 난자가 만난 상태를 수정된 것이 수정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정란이 자궁이 착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부릅니다. 착상되면 이제 그 수정란을 태아라고 부릅니다. 태아가 쭉 커가는 과정을 임신이라고 하는데요. 간간이 착산된 상태에서 이 태아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못 받고 나와버리면 유산이라고 합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겠죠. 유산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유산되지 않고 잘 태아가 자라서 출산할 시기가 잘 자라게 되면 참 축복받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잘 키워서 이렇게 출산까지 해서 여러분이 잘 크고 있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이 자궁 내에서 수정이 발생해야 되는데 난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자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수정된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여기서 태아가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 수란관 되게 작은 공간이고요. 영양분을 받을 탯줄이라고 하죠. 탯줄 통해서 태반이라는 곳에서 태아가 산소와 영양분을 엄마로부터 받는데 여기선 태반이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수정란이 커가면 여기 여성의 몸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수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여기서 자궁에서 착상이 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임신이 됩니다. 임신이란 말은 방금 말한 그런 과정인데요. 임신을 막기 위한 것, 피임, 즉 임신을 피한다는 뜻이겠죠. 피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원리는 정자와 남자가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콘돔을, 남성이 생식기관에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기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는 약을 먹어서 호르몬을 이용해서 여성의 배란 주기를 이렇게 바꿔서 배란을 억제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정관은 정수에서 만든 정자가 나오는 길인 정관을 잘라서 묶어놓는 방법인데요. 수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월경주기법은 여성의 월경주기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월경주기의 보통 가운데쯤 한 일주 정도가 배란, 난자가 나와서 이렇게 살아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월경주기법은 상당히 피임 방법으로는 부적합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혹시나 어떤 몸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의 배란 주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월경 주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경 주기법은 상당히 피임의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인데 예전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피임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나은 방법은 선생님 생각했을 때 콘돔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각각의 피임 방법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정확한 용어들로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